자,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어떤 건 했었냐? 끝에 부분에 간단하게 고기압이나 저기압 같은 거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공기 덩어리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 손을 한번 올려달라고 했어.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 공기가 하강할 때가 있고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가 있단 말이야.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은 내 머리 위에 손이 밑으로 눌러지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내 머리에 가해진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잖아, 내 머리를 누르니까. 그래서 공기가 하강할 때는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공기가 상승할 때는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 공기가 하강하면은 고기압이고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은 저기압이 돼.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게 있어서 사람이 서 있는 지면의 입장에서는 고기압 쪽에서는 위쪽에서 자꾸 공기덩어리가 내려오는 거고 반대쪽에서 공기덩어리가 빨리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원리가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이제 자주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좁은 지역에서 관찰이 되는 게 해륙풍이거든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낮이 되면은요, 어디가 더 먼저 뜨거워지냐? 육지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육지 쪽의 공기가 상승하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쪽의 공기가 하강을 하게 돼.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이 돼요. 반대로 밤이 되게 되면은 육지가 더 빠르게 차가워져. 그래서 육지 쪽의 공기가 하강을 하고요. 여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렇게 부는 바람을 육풍이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딱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상, 딱 우리도 저기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바로 겪을 수 있는 현상인 거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이제 계절에서도 똑같이 갈리게 되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서쪽에가 대륙 지역, 남동 쪽에가 바다 지역 이렇게 이제 크게 본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육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여름과 겨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어떤 느낌이냐? 앞에서 이야기한 낮이 여름과 비슷한 상황이야. 여름에서는 육지가 더 먼저 뜨거워지고요.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조금 더 차갑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올라옵니다. 남동 쪽에서 올라오니까 남동풍, 남동계절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태풍을 비롯해서 이 아래쪽에서 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평소보다 덥게 느껴지는 거고, 반대로 겨울이 되게 되면은 육지가 더 빨리 식고요. 바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따뜻해서 요렇게 공기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바다 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니까, 반대로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내려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대륙성 기후를 받고. 근데 요거 관련된 것도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요게 오늘 우리가 배울 범위 중에서 기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단이라고 하는 거랑 그냥 같이 좀 연결이 잘 됩니다. 이거 아니다. 지금 이거 세계지도 그린 김에, 우리나라 주변의 지도를 그린 김에 여기서 이제 기단 언급까지 하고 넘어갈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단순해.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 그러니까 공기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공기 덩어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그 내 밑에 쪽에 깔려 있는 거에 성질을 가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바다 위에 있어. 그럼 수분이 많겠죠? 육지 위에 있으면 수분이 많겠어, 적겠어? 적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은 따뜻할까, 차가울까?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어. 그럼 따뜻해져, 차가워져, 추워지겠죠? 이 위쪽에 있는 특징은 한랭합니다. 얘도 한랭이에요. 남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게죠? 온난합니다. 여기도 이제 온난하고요. 만약에 얘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고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 중국 있는 쪽은 육지잖아. 육지에 있는 공기는 건조한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동쪽에는 바다가 열려있죠. 바다 위에 있는 거는
다습한 성질을 가지게 돼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거는 차갑고요. 남쪽에 있는 건 따뜻하다.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건 육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쪽이 건조하고요. 동쪽이 다습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성질을 가져. 땅바닥이. 그럼 이 위에 있는 공기들도 자연스럽게 얘네들의 성질을 따라서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먼저 하알렌 건조한 거, 여기 있는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이야. 시베리아 기단은 하알렌하고 건조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여기서 내려오잖아. 이게 바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나 더 추워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온난하고 건조한 거,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양쯔강이 있어. 얘가 양쯔강 기단이야. 이렇게 되고요. 자, 한량하고 다습한 지역에 있는 이쪽의 바다, 러시아랑 우리나라 이제 흔히들 북해도, 홋카이도 이렇게 하거든. 러시아 아니면 북한 앞바다만 홋카이도 이쪽 지역의 바다 이름이 오호츠크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의 기단은 오호츠크해 기단이야. 온난하고 다습한 거 우리랑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태평양 북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밑에 하나 더 썼잖아. 이건 더 남쪽에 있잖아. 여기가 어떤 거냐? 얘가 이제 적도 기단이거든요. 이 적도 기단에서 올라오게 되는 게 태풍. 태풍은 저 밑에 열대성 기후 적도 지역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땅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지역을 잘라서 그 밑에 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거의 공기 덩어리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공짜로 얻어지게 되는 거지. 요게 기단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단들이, 공기 덩어리들이 서로가 성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둘이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은 섞이지가 않아.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은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찬물이랑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를 원래 우리가 찬물에다 뜨거운 물 부으면 섞이잖아. 그치? 근데 찬물과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쪽에 수조에 찬물을 담아놓고 이쪽 수조에 뜨거운 물을 담가 놓은 다음에 가운데로 칸막이를 막았어. 이 칸막이를 쓱 빼잖아? 그럼 찬물이랑 뜨거운 물이 그냥 이렇게 섞이지 않아. 찬물이랑 뜨거운 물이 안 섞입니다, 처음에는. 안 섞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교환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두 개의 이제 기단들이 섞이지는 않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요거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줄까? 따로 필기 계속 어디다가 하고 있어? 있어? 노트에다 필기해줘. 요거 앞에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 기단 관련해서 오늘 이제 뭐 기압이나 기단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니까 노트에다 따라 하고 있어? 아니면 또 그러니까 그 전에 필기했던 거 가지고는 있니? 자, 그 다음에 볼게 기압에 대해서 보는 건데 기압이라고 하면 공기의 압력이잖아, 그치? 공기의 압력이고요. 이 공기의 압력, 기압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거냐? 원리 자체는 이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있죠. 이 공기 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고 있어. 이 움직이는 공기 분자들이 막 우리들을 때리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기압입니다. 그리고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벽이 막 팅팅팅팅팅 부딪히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 특히나 이제 그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 기체 문제의 부피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특히나 샤를의 법칙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게 샤를의 법칙이었잖아. 왜 부피가 증가하는 거냐? 공기 분자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빨리빨리 움직이거든.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거 아니야? 요게 샤를의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는 기압은 먼저 방향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방향이에요. 우리가 풍선을 불게 되면은 풍선이 모든 방향으로 공평하게 퍼지게 되죠. 특정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의 압력인데, 그럼 이제 압력이잖아? 너네가 압력에 대한 이해가 먼저 나는 필요하다고 봐. 압력이 도대체 뭘까? 압력. 누르는 힘. 그러면은, 자, 내가 볼펜을 들어보세요. 손등을 찌르십시오. 아프겠지? 그치? 볼펜을 뒤로 뒤집어 보세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힘으로 찔러 보세요. 아픕니까?
안 아프거든요. 나는 똑같은 힘으로 눌렀잖아. 근데 왜 하나는 아프고 하나는 안 아파? 그치, 요게 이제 압력이야. 그래서 압력은 단순히 힘만 되는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면적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생각을 해봐. 압력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을 따지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손바닥 하나를 들고 있어. 그럼 내 손바닥을 공기분자들이 누르고 있겠죠? 기압이. 손바닥을 두 개를 이렇게 폈어. 그러면은 여기에 손바닥이랑 여기에 손바닥에 가해지는 힘이, 그러니까 이쪽에도 힘이 가해지고 이쪽에도 힘이 가해지니까 받는 힘이 두 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압력은 똑같다고. 왜? 힘이 두 배가 된 만큼 면적도 똑같이 두 배가 된 거거든. 그래서 압력은 힘을 면적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압력을 할 때는 면적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넓은 면적이면 힘을 더 많이 받겠지만 힘이 많아진 만큼 압력이 그러니까 면적도 늘어났기 때문에 압력은 똑같이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 파스칼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압력과 관련해가지고 파스칼의 법칙, 파스칼의 법칙은 압력과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들이긴 하는데, 요 파스칼의 법칙 같은 경우에가 어떤 상황이냐? 치약을 짤 때 어디를 눌러요? 아무 데나 눌러도 나오죠. 치약을 짤 때 아무 데나 눌러도 치약이 입구로 튀어나와. 그렇잖아? 내가 치약이 입구를 누르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았어.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서 치약을 꾹 누를 거야. 똑같은 힘을 가지고 누르면 대가리를 누르는 거랑 꼬리를 누르는 거랑 튀어나오는 게 다릅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오는 거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어디를 누르든지 간에 상관없지 않아? 그렇잖아. 이게 이제 파스칼의 법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는 잘 모르겠죠. 파스칼의 법칙은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아직 좀 더 모르겠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 파스칼의 원리가, 파스칼의 법칙이 가장 잘 작동하는 게 어떤 거냐면 유압 프레스라는 장치야. 요게 그 자동차 같은 거 정비하는 데서 자동차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장치 있잖아. 그런 유압 프레스 같은 장치가 파스칼의 법칙을 잘 적용을 하는 거긴 하는데, 이런 거야. 이쪽에 질량이 1000kg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질량이 1000kg짜리 물체가 있어요. 1000kg짜리, 1000kg라고 하지 말고 뉴턴으로 바꿉시다. 미안해, 힘이니까. 힘이 얼마냐면은 1000kg짜리면은 1000kg라고 쓰긴 하는데, 이게 1000kg짜리면은요 얘가 가하는 힘은요 10,000N이라고 할게. 중력가속도를 내가 10이라고 그냥 잡았어. 1000kg짜리면은 힘이 10,000N이야. 그러니까 이쪽을, 한쪽을 내가 10,000N의 힘으로 누르는 거야. 그럼 이쪽에 가해진 힘은 얼마야? 10,000N인 거야. 근데 여기에 면적이 100 아니지, 100까지 안 갈게. 잠깐만. 100까지 해도 되겠다. 면적이 100m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100m의 제곱은 꽤 넓어.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제곱미터면 너네 100제곱미터면은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은 34평이 100제곱미터야. 가늠이 좀 되니? 34평. 34평짜리 아파트가 보통 거실 하나에 방 3개 달려있고 베란다 있는 거 내가 34평이거든? 베란다가 없으면은 거실 있고 주방 있고 방 4개 있는 요 정도 아파트 사이즈가 100제곱미터거든. 거기에 그냥 자동차 한 대가 덩그러니 탁 있는 그런 상황이야. 꽤 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은 얼마야? 100N per 미터 제곱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얘가 누구를 누르고 있냐? 요렇게 해가지고 그 기름, 유압 프레스가 이제 기름이 차 있어. 물 가지고 하면은 되기는 합니다만 물의 경우에는 누르면 약간 이렇게 압축하는 성질이 있어서 압축이 되지 않는 기름을 가지고 해. 여기가 100Nm고요. 이렇게 기름이 쭉 연결이 돼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어떻게 돼 있냐?
오른쪽으로 가서는 50kg짜리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거야. 50kg짜리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은 몇 뉴턴이야? 5000의 뉴턴이거든요. 그쵸? 힘이 5000 뉴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면적이 중요해. 이쪽의 면적을 내가 얼마라고 줄 거냐? 이쪽의 면적을 잠깐만, 0 2개 빼. 100이고요. 아니지, 5000뉴턴이 아니지. 이상한 500뉴턴이 돼야 돼. 이쪽의 면적을 5m의 제곱이라고 줄게. 5m 제곱은 가로 2m, 세로 2m야. 그럼 가로 2m, 세로 2m 정도면 4m 제곱이니까 조금 넓겠죠? 한번 여기서 한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의 면적을 사람 하나가 그냥 혼자서 콩 누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도 압력이 얼마입니까? 100N per 미터 제곱이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자동차를 올려놨고 한쪽에는 사람을 올려놨어. 만약에 우리가 시소 같은 데 했다면은 당연히 누구 쪽으로 내려갑니까? 자동차 쪽으로 내려갈 거는 제가 무거우니까. 근데 가운데 기름을 채우잖아? 그러면은 둘이 가하는 압력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51kg가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쪽의 압력이 더 세지잖아? 자동차를 뒤로 올릴 수 있게 돼. 적은 힘으로. 다만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라는 파트를 나중에 또 배우니까 일과 관련해서 할 때 일에서는 이득이 없어야 되거든. 이런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가 대신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한 20m 내려가면은 여기서 1m 올라오긴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유체의 경우에는 유체를 어느 지역에서 누르든지 간에 유체를 누르는 압력이 똑같으면은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학교에서 여기까지 진도는 나갔니? 아직 안 나갔어? 명호는 나갔니? 너는 여기도 안 나갔어?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해. 아니, 왜냐면은, 이걸 이제 토리첼리의 원리, 토리첼리 실험이랑 같이 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설명을 해야겠지.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수은 기둥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수은 기둥 실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수은 기둥 실험하는 것까지 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수은 기둥 실험하는 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수은 기둥을 실험하게 되면은 수은이 이렇게 차 있고요. 이쪽에 수은 기둥이 있으면 높이가 얼마가 됐었어? 76cm가 된 거잖아. 그렇잖아?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치. 지우 있으니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보긴 할게.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수은 기둥을 한 1m 정도 되는 관에다가 가득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뒤집어서 수은 기둥 안에다가 딱 꽂은 거야. 그랬더니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가 물을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 물기둥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뒤집어서 물 속에다가 딱 이제 수조 안에다가 거꾸로 꽂아놔. 그럼 물 내려가 안 내려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페트병에다 물 담아가지고 페트병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뒤집어가지고 세면대에 이렇게 넣어봐. 손을 떼잖아? 물 안 내려갑니다. 물이 안 내려가. 여기서 안 내려가. 안 빠져요? 안 빠져. 아니, 물속에 담가놓으면 그냥 공중에 떠놓는 거 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썼다 지울 거야. 요렇게 이제 수조에다가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요렇게 해보라고. 요렇게 요런 상태로 만들면은 물이 안 내려갑니다. 이게 물이 안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물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물은 무거운 물질이 아니야. 물 가지고 실험을 하려면은 한 10m 정도 높이로 이 실험하면 되기는 해. 근데 물 가지고는 해서는 안 내려가. 근데 수은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 수은의 높이가 1m 정도 되는 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뒤집어서 수은 수조 안에 넣잖아? 그러면 여기 원래는 처음에 이만큼 가득 차 있었겠지? 여기에 있는 수은 기둥 높이가 서서히 내려와.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76cm가 됐을 때 딱 스탑이 됩니다. 그럼 이 76cm는 어떤 수치냐?
이 76cm가 이게 이제 이 토리첼리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요거랑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이 수은 기둥이 있지 않는 지역, 이 수은 기둥 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는 위에 누가 있어? 공기가 있겠죠. 그럼 공기가 누구를 누릅니까? 수조 안에 있는 수은을 누를 거 아니야. 그치? 이쪽에서는 대기압이 누르는 거야. 대기압이 수조에다가 압력을 가합니다. 괜찮나요? 자, 수은 기둥 쪽은 어떨까요? 여기서 잘라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이 밑에 있는 수은 수조를 누를 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얘가 누구의 압력이야? 수은의 압력이야. 근데 이 76cm에서 스탑이 됐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둘의 압력이 어떤 겁니까? 같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다시 한번. 처음에는 이게 기둥의 높이를 내가 1m라고 1m라고 해봤다고 쳐봐. 그러면 이쪽에가 압력이 몇 미터로 누르는 거야? 1m로 누르는 걸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바깥쪽에 대기압이 누르겠죠? 요 상황에서는 이 수은 기둥 1m짜리가 누르는 압력이 더 센 거야. 그래서 수은 기둥이 더 세니까 밑으로 밀어내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간다고요. 그러다가 76cm가 딱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대기압이랑 압력이 똑같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안쪽에서 대기압과 수은 기둥의 압력이 쌤쌤인 구간이 온다고요. 대기압과 수은 기둥의 압력이 같아지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언제냐? 76cm야. 괜찮나요? 여기서 대기압이 조금 더 작아진다? 그럼 수은 기둥도 어떻게 돼야겠어? 같이 줄어들어야 돼. 그렇잖아. 대기압이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돼. 얘가 증가하면서 세게 누르잖아. 그럼 이쪽으로 볼록 올라갈 거 아니야. 압력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 위쪽 부분, 여기가 진공 상태입니다.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은 기둥을 두꺼운 거를 써? 그럼 기둥 안에 수은이 많이 들어가겠죠. 대신에 뚱뚱한 거 썼으니까 면적도 어떻게 되겠어? 넓어지게 될 거 아니야? 결국에 압력이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 현상이 수은 기둥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은 기둥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압력이랑 비스듬하게 기울이게 되잖아? 그래도 압력을 이 안쪽에 있는 수은 기둥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힘에 대해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스듬하게 기울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똑바로 내가 딱 꽂은 거랑 내가 이제 똑바로 들어가. 그냥 비스듬하게 들어가면은 단면적이 더 넓어지지 않아? 비스듬하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들어가면은 요 높이가 어쨌든 지면으로부터 높이,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된 것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교재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수은 기둥을 그냥 똑바로 꽂아도 76이고요. 비스듬하게 꽂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76이 돼야 돼. 이렇게가 76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높이가 76cm가 돼야지 일기압이라고 보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는 그럼 76보다 어떻게 되겠어? 더 길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래서 두꺼운 걸 쓰든가 가는 걸 쓰든가 세로로 세우든가 대각선으로 세우든가 간에 결국 이 안쪽에 있는 수은 수조에 가하는 압력을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되고, 그 압력이 76cm의 수은 기둥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리고 이 수은 같은 경우에가 물이랑 밀도 차이가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 13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수은 기둥 76cm만큼의 압력을 물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 아까 내가 10m 언급을 했잖아. 10m. 그러니까 13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m 정도의 물기둥이 있으면 똑같이 토리첼리 실험을 물기둥을 가지고 재현할 수는 있기는 하다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압을 측정을 합니다. 요게 기압계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될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대기압이 수조에 가하는 압력과 내가 만든 수은 기둥이 수조에 가하는 압력이 똑같은 상황을 본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공기들이 누르는 건데, 아니 공기들이 좀 막 희박해져.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이게 높은 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기압이 낮아지게 되는 원리고요. 됐나요? 요게 지금 보는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니 기압과 관련해가지고 72쪽이거든요. 요게 72쪽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72쪽이고 뒤로 한번 쓱 넘어가서 74쪽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그쵸? 그럼 소단원 3단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쪽에 있는 거를, 칠판에 있는 거를 필기를 해주고요. 오른쪽에 73쪽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풀어주시죠.